안녕하세요. 플레이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많이 바빴습니다. 네, 지금도 바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가지 수업 커리큘럼 업그레이드도 같이 하면서 신간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 디자인, 내부 디자인, 예제, 그다음 뭐 캡처 떠서 마킹하는 거, 내용 이제 순서 정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책 작업들을 제가 다 하고 있는 중이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배우고 많이 분주한 중입니다. 그 와중에 제가 멤버십 강의를 먼저 2강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전체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 그 와중에도 재직자 교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인천, 그 다음 대전, 그리고 창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교육을 오셨던 분들이 질문하신 거랑 카페에 질문한 거랑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가겠습니다. 최적 설계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그릇의 내부에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이 밀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샘플을 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샘플 하나를 만들어서, 자, 요렇게 15만큼 약간의 웨이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에 회전 한 바퀴 돌렸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어떤 뭐 물병이 있다고 치죠. 자, 바닥에도 필렛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제품의 내부에 이제 쉘로 구멍을 파는 거죠. 자, 두께는 3T를 하겠습니다. 자, 3mm만큼 자, 요렇게 병을 만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물을 채웠을 때 내부를 부피를 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버전은 인덴트를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냥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드는 이 돌출이 이제 물이 되는 겁니다. 중간 벽면,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만큼, 그러니까 물 바가지에 이 컵을 푹 담근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바디 합치기를 뺄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바디를 쓸 거예요. 바디 합치기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가보면 합치기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제거 작업을 쓸 거예요. 그럼 본체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물에서 이 컵을 뺄 거예요. 그러면 덩어리가 두 개가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든 바디 두 덩어리를 남길게요. 그러면 아래쪽 바디를 숨기면, 그러니까 바깥쪽 물을 숨기면 안쪽에 대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돌출했을 때 남기면 맞네. 자, 여기가 지금 물이 채워지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합치기를 쓰면 바깥에 있는 컵이 사라지고 물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 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별도의 재질을 집어넣어서 이제 무게를 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왕 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써보죠. 자, 기타 비금속에 물 적용 닫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바디의 물성치를 재는 거죠. 이 바디만. 그러면 지금 일단 질량이 271.54g이니까 단위가 알아서 뭐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돌출 합치기 이거 말고 제가 아예 이렇게 새로운 면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참조 영상 기준면 이렇게 해서 평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이 있는 곳까지 물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느냐? 피처에 교차라는 도구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와 이 면을 두 가지를 선택해서 내부를 채우고 싶다. 그리고 교차를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안쪽도 만들어지고 바깥쪽도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외할 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바깥쪽? 얘는 제외하고 안쪽만 생기나? 아닌데? 바깥쪽은 어차피 물이, 그러니까 그 병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네요. 그쵸? 저는 안쪽만 만들면 되네. 그러면 일단 바디는 둘 다 남기겠습니다. 옵션에 결과 합치기는 체크 해제했고요. 확인. 네. 그러면 덩어리가 총 하나, 둘, 셋. 네, 어쩔 수 없이 세 덩어리로 나눠졌네요. 근데 원래 교차로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가 나눠지면 안 될 텐데. 원래 내부를 체크하면 안쪽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2025 버전인데 네, 왜 이렇게 두 개가 바디가 갈라졌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 갈라지면 아까 저희가 썼던 합치기 있죠? 네, 합치기로 추가. 네, 위에 바디, 아래 바디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죠? 근데 덩어리가 제가 옵션을 잘못 썼나봐요. 바디가 겹치네. 그럼 이 바디는 진짜 안 만들어도 되는 거네. 그럼 아까 교차해서 이 위에 있는 바디는 체크 해제, 아래쪽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아, 맞네. 네, 요렇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교차를 눌렀을 때 필요 없는 바디는 네, 제외할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체크 눌러서 바디를 제거하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만 남기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 채워지는 물에 대한 재질, 네, 별도의 재질만 네, 입력해서 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롤백바 때문에 재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잠깐 기능 억제. 그럼 이 내부의 물에 대한 부분만 재질 이렇게 해서 또 물을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계산하는 거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네, 멀티바디에서 합치기로 네, 교집합, 합집합 이 도구를 쓰셔도 좋고 교차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안쪽을 메꾸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카페에서 질문해 주신 건데 재질을 집어넣는 옵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재질에 재질 편집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는 이렇게 솔리드웍스 매테리얼 네, 기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들이 파일이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엑셀로는 안 나오고요. DAT 파일인가? 네, 조금 뭐라 그러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파일이더라고요. 엑셀로 강제로 열면 열리긴 하는데 재료를 입히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라도 사용자 정의 재질을 집어넣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테스트를 좀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네, 요 빈 화면 있죠? 그 빈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새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래 매테리얼 데이터베이스라고 뜨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저는 그냥 회사 이름이라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회사 이름. 자, 이렇게 회사 이름에 재질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우리 회사 이름 큰 주머니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그 회사 이름 네, 카테고리 안에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라스틱이든 금속이든 또 하위 유형들이 있겠죠.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라이브러리였죠. 지금은 카테고리. 그래서 그 아래쪽에 뭐 금속이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 요거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카테고리. 네, 그 밑에는 뭐 플라스틱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다시 그 하위 재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제 새 재질,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재질에서 특수한 뭐 포화송비만 살짝 바뀐다던가 네, 물성치를 아주 살짝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장 근접한 재질들 있죠? 그 재질을 복사하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강 거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재질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별도의 재질을 그 물성치 값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좀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 이름도 좀 바꾸실 수 있고 뭐 서스304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시면 얘를 이제 그 도면화를 했을 때 어떤 해칭을 집어 넣을 거냐, 여러분들이 미리 재질에 관련된 해칭을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집어 넣을 건지 이제 이 속성 값의 표면, 표현 재질을 입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의 두 가지 질문, 최적 설계하는 방법, 새로운 재질, 데이터 구성하는 방법, 수동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작업에 활용해 보시고, 또 막히는 부분들은 또 카페로 질문해 주시거나 재직자 교육 오셨을 때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풀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기존에 올렸던 강의들 조금씩 복습하시면서 또 필요한 내용들, 질문들 올려주시면 또 강의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은 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질문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솔리드웍스 학습, 솔리드웍스 작업 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